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겪는 차별, 혐오, 고용 불안, 재난과 같은 사회적 폭력, 사회적 상처 역시 몸에 스며들어 병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꿔 사람들이 더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학문인 사회역학 전공자인 김승섭 고려대학교 교수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대서 사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사회가 개인의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사회역학의 여러 연구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직 과정의 차별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여성 노동자와 학교 폭력에 대해 아무 느낌 없다라고 답한 남학생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거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별을 겪고도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한 여성 노동자들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학교 폭력을 겪은 후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던 다문화 가정 남학생들 또한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말할 수 있었던 학생들을 포함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팠습니다.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이해하는 일은 아프면서 동시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말하지 못한 내 상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폭염에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여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물론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겠지요. 그렇다면 누가 그 폭염에 취약할까요?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사람들, 에어컨 없이 지냈던 사람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드러납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폭염에도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나가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왜 누군가는 에어컨이 있는 시설로 갈 수 없었는지, 왜 누군가는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합니다. 개인적 수준의 원인을 지적할 뿐, 그 원인 배후에 있는 사회적 환경은 조사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어떠한 정치 경제적인 힘들이 특정 개인을 폭염에 취약하게 만드는지, 그러한 사회 구조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공동체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불평등한 여름, 국가의 역할을 묻게 만듭니다. 사체절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에 만연하던 시기에 부유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안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단단하고 열기 어려운 비싼 관을 구입했던 것이지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시체 거래에 대한 대중의 불안이 커지자 영국에서 1832년 해부학 법령 애나토미 액트가 시행됩니다. 사형수의 시체만이 아니라 기증받은 시체도 해부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해부용 시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몸이었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영국을 기준으로 당시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에 사용되었던 시체의 99%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던 구빈원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살아있을 때의 경제적 불평등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점 외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만 해부되고 기록되면서 해부학의 역사에는 여러 오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인간의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우리 몸에 고스란히 새겨진다는 놀라운 사실. 제도가 존재를 부정할 때 몸은 아픕니다.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던 1995년과 2009년 사이 미국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14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비롯하여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동성 관계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성적 지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995년에는 이성애자라고 응답했지만 2009년에는 스스로를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성관계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 지역의 경우 1995년 설문에서 이성애자라고 응답했지만 2009년에는 스스로를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그러한 법이 없는 지역에 비해 30%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동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과거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던 이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동성결혼 불인정과 같은 제도적인 차별이 한 개인의 삶과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학자들은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고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린다라는 질병의 원인을 찾는 일을 합니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나타나면 최초 발병자는 어디에 있었는지, 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냅니다. 바이러스나 인체에 위험한 물질들이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혐오 발언을 듣거나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겪거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이러한 경험도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학자 중에서도 사회 역학자 소셜 에피데미올로지스트들은 이러한 사회적 경험이 어떻게 우리 몸에 스미고 병이 되는지를 추적합니다. 사회와 단절된 병이란 없으며 몸은 사회를 반영한다. 사회적 원인을 가진 질병은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다른 세상은 사회역학자라는 의사를 만나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몸의 회복을 사회적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